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4시 42분 오전 새벽 영상이고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을 한번 보자면 지금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랑 어느 정도 모양새는 그러니까 모양새는 커플링으로 가지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비트가 좀 더 이제 움직임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나스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오른 것 대비 비트가 더 많이 올랐고, 하락한 것 대비 비트가 굉장히 지금 방어력이 좋고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자산 시장에서의 이제 암호화폐가 아직은 작고 뭐 미미하고 뭐 영향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뭔가 얘네들이 움직임이 다르네 이런 게 쌓여가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더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좀 암호화폐 자산시장의 클래스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뭐 지금 단계에서 뭐 디커플링 되는 것 같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겠죠. 5월 금리 인상 앞두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아무래도 좀 하락에 대한 공포에 대한, 그러니까 숏에 대한 좀 관점을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 채널 말고도 이 시장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하락에 대한 베팅을 어느 정도 하실 거고,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왜 제 맨날 하락만 얘기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을 이제 보는 건 좋은데 또 너무 한쪽 의견만 보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하락 관점 보고 상승 관점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취합해서 지금 시장과 어떤 쪽이 더 뭔가 근거가 맞고 분위기가 맞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런 결과치들을 보면서 좀 기간이 지나고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움직임이 괜찮았던 죄송합니다. 괜찮았던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던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비트가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에이프 코인이 좀 많이 올랐었죠. 에이프 코인이 16달러, 거의 17.5 17.5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도 회복을 굉장히 좋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뭐 이더리움도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았었고, GM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 있고요. GM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얘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무조건 GMT겠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런 토큰들도 언젠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코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또 꺾이는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언제일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이런 반등장에서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코인입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프 움직임도 좋고 해서 이런 얘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ICO 애널리스트라는 트위터리언이 이제 좀 분석을 한 건데, 요거가 뭐냐면 이제 10가지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주목해야 할 10가지 프로젝트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프로젝트가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애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알레오라는 프로젝트 제가 소개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알레오 보이고요. 최근에 좀 언급드렸었던 앱토스라든지
아니면 이거 수위도 제가 언급을 했었나요? 텔방에서 아까 그 디코방에서만 언급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위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좀 목이 잠기네요, 계속. 그래서 보시면은 앱토스라든지 수위 같은 경우는요 레이어 1이에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레이어 1. 솔라나, 아발란체, 루나. 다음 넥스트 애들이 뭐야? 넥스트 솔라나박스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레이어 1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애들 중에 소개되어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레이어 1이라고 써져 있네요. 보시면 앱토스, 수이랑 이제 아이언피쉬라는 프로젝트가 레이어 1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친구들을 좀 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레이어 1이 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에스프레소도 몇 번 언급이 됐었죠. 월드코인이라든지 아키웨이, 아이언피쉬, 네온 앱, EVM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웬만하면 이제 백커가 일단 무조건 좋은 프로젝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팀이 굉장히 좀 빵빵한,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친구들이 제시한 어떤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신선하다, 좀 괜찮다 이런 애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나올 때마다 뭐 전부 올인해야겠다, 뭐 다 사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눈여겨보시고 공부도 조금씩 해보셨다가 나 이거 좀 베팅해볼 만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장이 좋을 때, 혹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저렴하게 코인 세일, 토큰 세일이라든지 뭐 테스트넷 기간에 뭐 어떤 이벤트라든지 에어드랍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눈여겨보셨다가 참가하시면 좋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나와있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이제 코스모스 테스트 체인으로 활용이 되는 그 이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제가 몇 번 언급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스 쪽 이제 텐더민트, 에브모스라든지, 그리고 또 레이오원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뭐 아이오타 쪽에서 이제 개발 중인 뭐 어셈블리 같은 프로젝트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아마 이런 친구들은요 언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으로 이어지냐, 그거는 다음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출시가 정식 출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투자 가능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메인넷 런칭을 하고 그렇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사이클, 다음 상승장에 맞춰서 좀 이런 애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눈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별로 덱스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를 좀 소개를 했네요. 한번 볼까요? 공부할 겸 한번 봅시다. 이제 마켓캡을 TVL로 나눈 이 지표를 나타낸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봤더니, 이 높으면은 얘네들이 TVL,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안에 이제 돈을 넣어놓은 것 대비 마켓캡이 조금 높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TVL 대비 마켓캡, 그러니까 시총이 굉장히 높죠. 오스모시스가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 이번 초부터 굉장히 코스모스 쪽 생태계에 이제 좀 붐업이 있었죠. 오스모시스, 뭐 주노, 뭐 시크릿 같은 토큰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좀 많이 올라왔었죠, 가격이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높고,
반대로 이제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팬케이크, 레이디움, 뭐 아스트로포트, 뭐 트레이더조, 스시스왑, 뭐 밸런서, 퀵스왑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토큰들 가격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죠. 이런 이 지표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니스왑이랑 뭐 밸런서 그리고 스시스왑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이고요. 팬케이크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분부 기반입니다.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솔라나 기반이고요. VVS 파이낸스랑 이제 이거 MM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 쪽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스트로포트는 최근에 좀 많이 떴죠. 실제 가격으로도 많이 떴고요. 그래서 루나 쪽 기반 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루나 덱스가 원래는 이제 테라 수업이 있었죠. 테라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직 뭐 거버스 토큰 이런 개념이 없어서 아스트로포트가 또 출시가 됐었고,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넣어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스트로포트가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스트로포트 루나 활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는 아발란체 기반이고요. 트레이더조 말고 원래는 판골린도 있었는데 이제 트레이더조가 좀 주도권을 많이 잡아온 경향이 있죠. 레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한 니어 프로토콜 기반 이제 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레프 파이낸스 토큰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텔방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4.2 정도 되네요. 제가 텔방에 올렸던 게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60, 한 70% 정도 올랐네요. 2.5 기준으로. 그래서 사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소액으로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 MX 거래소에 이제 떠도는 자금 가지고. 그래서 좀 먹었고, 요런 얘들을 지금 제가 뭐 내가 했지, 뭐 내가 사라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친구가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올랐고, 왜 얘만 유독 올랐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왜 이 오스모시스가 12월 말 그리고 1월, 2월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아스트로포트가 왜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아시면은 이제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좀 하락장에서도 이제 트렌드 매매라고 할 만한 그런 매매 전략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뭐 스푸키 수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말이 많았었던 이제 팬텀 쪽 덱스고요. 퀵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쪽인데요. 퀵수업은 실제로 좀 많이 씁니다. 폴리곤 쪽 많이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랑 별개로, 그리고 각자의 거래량, 각자 덱스 거래소마다의 이제 거래량과는 별개로 이 토큰들의 가격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고, 아무래도 이 토큰들을 기반하는 레이어 1, 그러니까 뭐 코스모스, 이더리움, 붐브, 솔라나, 뭐 크립토닷컴,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보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 친구들의 가격을 비례해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코스모스를 놓쳤고 솔라나를 놓쳤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토큰들에 너무 막 과몰입해가지고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그 해당 거버넌스 그 레이어 1보다 상승률이 작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는 분들은 직접 경험에 투자로 체감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저점이었고, 만약에
2021년 초창기 장이면은 이런 친구들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고 그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레이어 1 해당 시총 높은 애들보다 못할 수 있다, 수익률이.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인젝티브 프로토콜에서 요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뭐냐, BAYC를 갖다가 BAYC의 그 NFT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FP 기준으로 잡고, 플로우 프라이스 기준으로 잡고, 요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베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퍼페추얼 베팅을 할 수 있게 거래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죠. 기존의 NFT 마켓이랑 뭔가 이 크립토 코인, 전통 코인 트레이딩 마켓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벽을 좀 허물고 다리를 놓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BAYC가 아무래도 가장 시총이 좀 높고 인기가 많고 지금 되게 핫한 토큰 그 NFT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좀 뭔가 시장이 더 열리고 다른 NFT들까지 뭔가 합류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NFT와 뭔가 코인 간의 그 긴밀한 관계가 더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보시면 최근에 에어드랍을 했었던 크립토펑크가 아니죠, BAYC 토큰, 에이프 토큰 같은 친구들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버드 같은 경우는요, 와, 33미터를 갔어요. 저번에 제가 이거 문버드 대박 났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가 13, 12, 13미터였잖아요. 근데 그때만 샀어도 와, 얼마를 번 거죠 지금? 그 뭐야,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들은 좀 찍먹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매매는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만약에 좀 드신 분들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요. 문버드 같은 경우는 사도 지금 뭔가 물릴 만한 타이밍이 거의 안 나왔었죠, 중간중간에도.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이런 거 하나 진짜 잘 먹으면은 진짜 시드 팍 불리는 거죠. 문버드. 그리고 무라카미 같은 경우도 바닥이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이게 BAYC가 에이프코인을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붐업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아마 문버드나 무라카미나 이제 뭐 추후에 뭐 클론X라든지 뭐 크립토펑크라든지 뭐 아주키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쿨캣 굉장히 많죠. 쿨캣이라든지 뭐 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토큰을 출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랩스에서 좀 뭔가 그 인수를 하고 코인 출시가 되고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잘 잡힌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토큰 출시가 좀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얘들이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토큰들이 출시가 될 거고,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타이밍들을 만약에 이용을 하셔서 수익으로 좀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버드를 들고 있다, 좀 장기 홀딩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토큰 출시될 수 있는 타이밍, 나중에 이건 가능성입니다, 물론.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겠고, 만약에 내가 문버드가 없어, BAYC 나왔고 뭐 크립토펑크 우리 없잖아요. 크립토펑크 없고 뭐 쿨캣 없고 우리 뭐 두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우리 거지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에이프 토큰이 초반에 이 움직임을 보여줬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잡고 어느 정도 베팅을 해볼 만한 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FT 거지지만
NFT가 없지만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토큰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우리는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FT가 없지만 여기서 또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 기회, 타이밍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NFT가 없다? 더 이득이죠. 왜냐면 우리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을 게 없어. 이거 들고 있는 얘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를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잃을 게 없으니까 이런 토큰이 런칭을 한다 라고 하면 땡큐. 우리는 그때 덤벼들게 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막 벼락거지의 마음을 느끼지 마시고 여유 있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뭐야 이거.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5월 금리 인상 기점으로 좀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6월, 7월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내용을 가져오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각자 벤처스가 다 있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원래 바이낸스 벤처스가 있었다가 멀티코인 쪽이랑 이제 저희가 됐었고, 뭐 알라메다 쪽도 이제 벤처스가 있죠. 그리고 뭐 해시드 뭐 벤처 회사고, 그리고 뭐 안데르센 호로위치라든지 이런 큰 굵직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크립토 전통 시장으로부터 성공을 하고 지금 굉장히 큰 이런 업체들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투자했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막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보면 좀 괜찮다 싶은 프로젝트는 다 붙잖아요. 여러분 좀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야. 여기에도 붙네? 저기에도 붙네? 뭘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실 텐데 지금 분별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들이 묻었다 해서 나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얘네들이 약간 시드 라운드에서 진짜 조금 뭐 몇 억 이렇게만 투자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얘네들이 만약에 리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갖다가 때려 박아, 그러면은 아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코인베이스 이름 달려 있고, 그러니까 막 그 홈페이지 같은데 가면은 백커 떠 있잖아요. 뭐 거기에 그냥 코인베이스 붙어 있고, 뭐 스레에로우즈 붙어 있고, 뭐 안데르센 붙어 있고. 근데 이거 세 개 붙어 있으면 좀 괜찮네요. 하여튼 그런 이름 붙어 있는 걸로만 분석하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관점에서 조금 더 이 프로젝트를 주목을 하는 걸까? 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투자 시장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뭐냐면은 트론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드렸던 것 같은데, 루나가 UST로 성공을 했잖아요. 아예 판도가 뒤집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루나의 그 UST 그리고 루나라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판도를 많이 뒤흔들었어요. 물론 루나 UST 말고도 출시가 됐었던 실패한 무수히 많은 스테이블과 그것을 패깅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론이라든지 최근에 니오 프로토콜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좀 시총이 많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읽어놓은 게 있는 이런 레이어 1에서 스테이블에 계속 관심을 갖네.
라는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전에 뭐였지, US 어쩌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팀이. 근데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하여튼 요런 지금 프로젝트들의 이 스테이블에 대한, 스테이블의 생태계 확장, 이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좀 이런 레이어 1마다 스테이블이 다 등장을 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 싸움이죠. 지금 자기네 지금 그 파이를 더 넓히고 사업 확장을 위하고 자기네 생태계로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스테이블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USDT, USDC 말고도 UST도 보니까는 지금 잘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 이런 프로젝트들이, 니어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 분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존에 좀 둔감해서 몰랐던 것 뿐인데 분부도 있습니다. BST. 그래서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죠. 이런 지금 스테이블 전쟁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게, 이 스테이블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콩고물을 얻어 먹자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는데, 알라메다에서 클레이튼 투자를 합류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의미가 있죠. 클레이튼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요게 아까 했던 이야기랑도 좀 연동이 되죠. 단순 이런 프로젝트들이 붙었다,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뭐야, 그러면 클레이튼이 이제부터 뭐 쏘는 거야? 무료 알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얼마를 또 투자를 했고,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잠재력을 받고, 여기 보면은 메타버스 쪽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죠. 이런 포인트들을 좀 다각화해서 시야를 넓혀서 좀 보시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좀 내용들이 다 보면은 최근에 좀 성공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런 토큰들을 보시면요, 좀 대기업 느낌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뭔가 신생 기업들이 그냥 머리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테이블 같은 것도 보면 기존에 이미 파이가 좀 큰 얘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NFT의 코인화 같은 경우도 유가랩스 같은 기업에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BAYC가 어떻게 보면 진짜 NFT계 대기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토큰 출시를 하고 성공을 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벌써 그런 이제 대기업 그런 느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대기업의 의미가 굉장히 좀 넓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테픈이 성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스테픈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한 성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이낸스 런치패드도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라는 대기업,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클레이시티 NFT도 성공했고, 뭐 토큰도 오케이 점프스타트 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클레이튼, 크러스트 이런 대기업들이 붙어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FTX에서 IU가 지금까지 다 꽝이었단 말이야. 근데 컴투스가 IU 굉장히 성공했다고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됐잖아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C2X가. 그것도 보시면은 결국에 대기업이, 그러니까 컴투스라는 대기업이
붙었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블엑스라든지 뭐 네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국내 한정이 아니라 해외 개념에서도요. 그래서 좀 대기업이 붙은, 그러니까 결국은 큰 자금력이죠. 큰 자금력이 붙은 그런 움직임들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뭐 대기업 발표된 게 이제 뭐 현대에서 NFT라든지, NFT가 이제 맛배기고 추후에는 코인 출시까지 가겠죠 나중에. 그리고 뭐 티몬 코인 나온다고 했고, SK 토큰 출시한다고 했죠. SK 나오면은 뭐 KT, LG 무조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뭐 NH농협은행에서 독도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시범 런칭, 그리고 코인 토큰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기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우리나라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해외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또 요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이낸스랑 뭐 후오비, 뭐 KX 이런 것들도 다 대기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업비트도 대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런 진짜 거점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분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분부도 그럼 대기업 코인이네? 맞죠. 결국 분부도 보시면은 최근에 스테프니 그 GMT가 얼마 주셨는지 아세요? 분부 1000개 기준으로요. 만약에 내가 1000개를 홀딩을 했어, 그러면은 런치패드로 GMT를 4.8만 개, 그러니까 대략 5만 개 조금 안 되게 줬거든요. 5만 개 정도 줬는데, 그거면은 GMT가 지금 개당 3달러잖아요. 그러면은 15만 달러란 말이야. 분부 1000개가 얼마냐면요, 40만 달러 맞네요. 4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40만 달러, 내가 40만 달러를 갖다가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배당으로 15만 달러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분부, 스테픈 이거 말고도 전에 것들 뭐 엑시도 줬었죠. 샌드박스도 줬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래플이긴 했습니다만, 티켓으로 하는 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지금 먹는 애들이 더 먹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X 점프 스타트도 최근에 했었던 거, 엘리먼트 블랙이라는 이제 ELT 코인 같은 경우도요, 투자금 대비 25% 정도 줬어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준 건데, OKB 1000개 기준으로 그 ELT 토큰을 5000개 정도 줬거든요. 근데 그 5000개가 그 OKB 20달러 기준을 봤을 때 25% 어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지금 큰 업체들에서 하는 뭐 그게 뭐든 좋아요. ICO도 좋고 뭐 NFT 판매도 좋고 뭐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도 만약에 올해 안에 IO가 허용이 된다면 분명히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